안녕하세요. 바이오 발효 융합학과 18학번 김민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전자 클로닝과 단백질 연구라는 주제로 한 학기 동안 생화학 실험 과목에서 배운 실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실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효소 단백질인 베타 갈락토시데이즈의 유전자를 클로닝하고 이를 재조합 대장균에 배양하여 목적 단백질의 발현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베타 갈락토시데이즈 단백질을 분리 정제하여 최종적으로 그 순도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결론적으로 발현율을 확인한 재조합 단백질을 단백질 연구에 활용합니다. 발표 진행은 1부 진 클로닝의 과정을 보여주는 DNA 연구, 2부 재조합 단백질을 확인하는 단백질 연구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1부 DNA 연구 유전자 클로닝입니다. 이콜라이 K12의 목적 유전자인 락지 유전자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우선 베타갈락토시데이즈 활성을 확인합니다. 이후 크로모조말 DNA에 있는 락지 유전자를 절단하고 클로닝에 사용되는 PBR322 벡터의 라이게이즈로 연결합니다. 이때 목적 유전자의 삽입 여부로 인하여 대장균의 형질 전환이 결정됩니다. 이를 형질 전환 결과를 가시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X가를 분해하는 락지 유전자의 특성을 활용합니다. 락지 유전자는 X가를 분해하면서 청색 콜로니를 띠게 됩니다. 즉 청색 콜로니가 띈다면 형질 전환이 바람직하게 발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실험 하고들은 청색 콜로니를 형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처럼 화이트 콜로니로 발현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콜로니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암피실린의 저항성을 가진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장균 내 락지 유전자가 삽입된 벡터가 없기 때문에 청색 콜로니를 형성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는 벡터를 목적 유전자와 연결하는 라이게이션 과정에서 원하지 않는 다른 유전자와 결합되거나 벡터의 셀프 라이게이션이 발생한 것입니다. 또는 락지 유전자의 추출 과정 중 손상이 발생한 유전자가 라이게이션되어 콜로니는 형성되었지만 결론적으로 청색 콜로니가 발현되지 못한 것입니다. 계속 이어 2부 재조합 단백질을 확인하는 단백질 연구입니다. 앞서 재조합 대장균의 배양에서 청색 콜로니를 띤 대장균을 이용합니다. 이 실험의 목적은 높은 순도의 재조합 단백질을 얻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단백질을 정제, 정량하여 베타갈락토시데이즈의 순도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친화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하여 단백질을 정제할 때 10개의 이 튜브에 1ml씩 분행하는 것인데요. 이는 높은 순도의 단백질을 얻기 위한 것으로 정제 과정 중 어느 순간에 높은 농도의 단백질이 정제될지 모르기 때문에 정제된 단백질을 따로 담습니다. 이후 분해한 이 튜브에 단백질을 기준으로 단백질을 정량하고 그 순도를 측정합니다. 앞에 보이는 표준 곡선은 단백질 정량 시 농도를 모르는 단백질을 정량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농도를 아는 단백질로 OD값과 농도의 관계성을 파악하고 이를 기준으로 우리가 원하는 단백질인 베타갈락토시데이즈의 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산한 각 튜브의 농도를 기반으로 활성과 비활성 등을 계산합니다. 이때 계산은 모든 단백질이 포함된 세포의 조추출액이 기준이 되며 전체 대비 목적 단백질의 농도를 알 수 있습니다. 베타갈락토시데이즈의 순도를 결정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비활성입니다. 비활성은 활성을 총 단백질 질량으로 나눈 값입니다. 즉 이를 통해 한 튜브에 존재하는 총 단백질 중 목적 단백질만의 순도를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비활성이 클수록 재조합 단백질의 순도가 높은 것입니다. 제가 실험에서 도출한 결과를 보면 베타갈락토시데이즈의 순도는 네 번째 튜브가 가장 높고 그 뒤로 첫 번째, 세 번째 튜브 순서입니다. 따라서 네 번째 튜브에서 효소 단백질 베타갈락토시데이즈의 농도가 가장 높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한 학기의 실험 수업을 마무리하며 각 연구마다 배운 점들이 있습니다. 일부 DNA 연구에서는 소량의 벡터와 크로모조말 DNA를 다뤘어야 했는데요. 이때 손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능숙한 실험 스킬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형질 전환을 실패한 경험을 통해 실험 전 사전 지식, 도구를 다루는 섬세함 등 다양한 요소가 실험 결과를 결정한다는 것 또한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화학 실험은 두 학기의 생화학 이론 수업과 연계된 장기 커리큘럼입니다. 단백질 구조와 기능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목적 유전자의 발현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며 실험의 중요성 또한 느꼈습니다.
이를 통해 바이오 융복합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발표자 김민지였습니다.